여러분, 썸네일이랑 제목 보셨죠?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인생 망하기 싫으면 이 영상을 보라고 했죠. 어차피 또 어그로겠지. 아니요, 어그로 아니에요. 단언컨대 여러분이 보셨던 유튜브 영상 중 가장 제목에 충실한 영상일 겁니다. 모든 인생이 가치 있는 거지. 네가 뭔데 망했네 마네야. 모든 인생이 가치 있다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 한때 라이프 이저 게임이라는 폰 게임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갓난애기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넥타이를 처음 매고 결혼을 하고 은퇴를 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사람의 인생을 5분 정도로 압축한 갓게임이죠. 그런데요, 이 게임이 참 재밌는 게 똑같은 가정에서 태어나더라도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뭘 안 하고 뭘 했는지에 따라 배드엔딩과 해피엔딩이 확확 나뉘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때 누군가는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다가 텅텅 빈 장례식장에서 후회와 외로움을 느끼며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죠. 가치는요, 인간이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 본인만큼은 지 인생이 귀하다고 생각을 해야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어렵게 볼 건 없습니다. 그냥 님들이 죽기 직전에 스스로 인생을 돌아보는데 짜증이 나고 후회가 밀려오고 망한 인생이었다고 느낀다면 그건 정말 변명의 여지 없이 진짜 망생 아니겠습니까? 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듯. 아니요, 아직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님들은 10중 8구 인생 유통기한의 절반도 못 채웠을 테고 아직 망생인지 흥생인지에 판가름이 어렵습니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2도 초중반까지는 재밌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초중반이 좋더라도 영화관을 나오면서 좋은 영화라고 느껴야 진짜 좋은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쩌라고요? 앞서 설명드린 인생 게임에서는요, 각 인생마다 공략법이 존재하기에 비교적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공략집에 적힌 대로 뭘 하고 뭘 안 하는지만 따라하면 정해진 엔딩을 맞이하니까요. 그건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도 게임처럼 공략집이 존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10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하버드 졸업생 268명, 달동네 출신 456명, 천재 여성 90명, 총합 800명에 달하는 실험자들과 대대적인 성인 발달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 연구를 토대로 쓰여진 책이 바로 조지 밸런트의 행복의 조건이죠. 그런데요, 이 책에 따르면 캐릭터가 아닌 실제 인간도 뭘 하고 뭘 안 하는지에 따라 엔딩이 확확 갈렸다고 합니다. 행복으로 가득 찬 해피엔딩과 고통과 후회 속에서 몸부림치는 배드엔딩으로요. 결론이 뭔데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꼭 한번. 결론이 뭔데요? 그래요, 바쁘신 여러분을 위해 핵심만 쏙 가져왔습니다. 인생 존망을 막는 방어 요소 6가지. 50살을 기준으로 이 6가지 방어 요소 중 몇 개를 갖고 있었느냐가 30년 뒤의 행복도를 결정지었다고 하죠. 실험자들은 방어 요소 6개 중 5개만 가지고 있어도 불행할 확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무작위 10명을 뽑아도 1명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 반대로 방어 요소 3개도 못 가진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할 확률이 단 1%도 없었다고 하죠. 알았으니까 빨리 말해. 자, 그러면 밝히겠습니다. 대규모 연구가 밝혀주는 행복의 조건. 첫 번째는 금연,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금주. 잠깐, 지금 장난하세요? 워워, 진정해 보십시오. 뻔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뻔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변수, 예를 들어 유전자, 콜레스테롤, 스트레스, 신앙심, 기질 같은 요소들은 의외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답니다. 연구에서는 오직 앞서 설명한 6가지만 연관성을 보인다고 했죠. 그래요, 이제는 이 연구가 대충 그럴듯한 말을 갖다 붙이는 싸구려 연구가 아님을 눈치채야 합니다. 제가 6가지 방어 요소를 다시 알려드릴 테니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중요도 순서대로 1. 성숙한 방어 기제, 2. 안정적인 결혼생활, 3. 금주, 4. 금연, 5. 운동, 6. 체중관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니야, 소리 아니야. 찝찝함은 여전하시죠? 그래도 장단컨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듣고 나시면 의구심이 사라질 겁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컴온! 행복한 인생을 약속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바로 어떤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느냐 였습니다. 행복한 사람 대다수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었고, 불행한 사람은 10중 90이 애새끼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방어 기제는 행복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방어 기제가 뭔데요? 심리학 용어 중 하나인데요, 한마디로 위기 대처 유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들고 저번 영상에서 꼼꼼하게 설명드린 바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여기를 참고해 주십시오. 행복의 조건 두 번째는 바로 안정적인 결혼 생활입니다. 아니, 비혼주의 무시하세요.
결혼이라는 게 막 트렌디한 개념이 아니긴 하죠. 이 말이 불편하신 분들은 안정적인 인간관계 정도로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책의 본질을 고려하면 이게 더 핵심에 가까운 말이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만큼이나 장기간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꾸리는 방도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확신하지만서도요. 자, 가장 논란이 뜨거웠을 요소 금주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10중 8구 여기서 눈이 뒤집혔을 테죠. 아니 요즘 세상에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본 연구에선 금주라고 적혀있진 않아요. 친구끼리 치맥 좀 한다고 인생 망한다고 예측하진 않았습니다. 휴, 다행이다. 원본은 말이죠, 금주가 아니라 평생 알코올 중독 경험 없어야 함입니다. 애매하죠? 이게 막 마냥 쉬워 보이지만서도 평생이라는 조건이 붙으니 허들이 되게 높아지죠. 실제로 저자는요, 해악의 결정체인 담배조차도 그래도 신설 전에 끊으면 괜찮더라. 같은 아량을 보여주는데 알코올 중독은 500페이지 내내 무조건 절대 한 번이라도 겪어선 안 된다고 선을 단호하게 그어요. 해당 연구에서도 알코올 중독 경험이 있었던 사람 중 행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러합니다. 가끔 친구랑 만나서 술자리를 가지는 건 괜찮지만 나 홀로 깡소주를 까는 습관은 불행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나머지 요소들은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건강이죠. 건강이랑 행복이랑 무슨 상관이죠? 하하, 영상을 보는 님들 대다수는 젊고 팔팔하다 보니 건강이랑 행복이 뭔 상관이냐 하는 질문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숙취에 찌들고 감기에 걸리고 근육이 뭉치고 조금만 몸이 불편해져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던 당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카레 좀 끼고 코 좀 막힌다고 불편해서 잠도 못 자던 당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공감이 될 겁니다. 세포의 재생 기능이 떨어지는 노년에는 젊은 날의 업보가 잔뜩 쌓여서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허리도 똑바로 안 펴지고 온몸 구석구석이 시큰한 게 일상이에요. 건강은 행복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그릇을 통해서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 뇌도 몸의 일부니까요. 자, 이 세 가지 근면, 운동, 체중 관리는 건강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직접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체중 관리는 다른 지표에 비해 많이 약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쿡 실험이다 보니 우리보다 비만의 기준이 훨씬 높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6항 중 최약체 체중 관리를 빼고 가장 강력한 행복의 조건을 넣고자 합니다. 아, 뻔하지. 뭐요? 가정 환경이잖아요. 저자인 조지 베일론트는 긍정심리학의 대부로서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십 년간 가정환경은 하나도 안 중요하며 무조건 극복 가능한 요소라고 믿었습니다. 유년기 가정 환경의 미래를 결정할 리가 없다.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인 1970년에는 성공적 삶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내면서 인간은 무조건 변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죠. 그러나 실험이 진행되면서 점점 베일론트의 고집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에 따르면요,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과거였습니다. 하버드 졸업생들의 평탄했던 가정사와 달리 달동네 출신 456명은 대다수 가난하고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 망가진 애착을 갖고 있었고, 방어 요소도 노년기에 행복할 가능성도 하버드 집단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았죠. 실험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요. 베일런트도 결국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뭐지? 불행한 과거가 있더라도 같은 달동네 출신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같은 미래를 맞이한 건 아니었습니다. 담배도 끊고 술도 자제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며 좋은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 사람 또한 꽤 있었죠. 과거가 미래를 결정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왜 변하지 않았던 걸까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베일런트는 그들의 데이터를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해냈죠. 그건 바로 달동네 출신 대다수는 중졸이었지만 예외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이들은 하버드 집단과의 행복도 차이가 아예 없었습니다. 먹고 살만해서 그런가 보지. 단순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일런트는 이 모든 일이 사회적 계급이나 지적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자기관리와 인내심 차이였다고 설명했죠.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자기관리를 잘하고 인내심도 높았습니다. 이 말은 뭐다? 근면이나 운동 같은 6가지 방어 요소를 잘 챙겼다는 말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교육 자체가 자기관리를 하도록 만들고 인내심을 높여주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하죠. 이 사실을 눈치챈 저자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의지를 갖고 잘 배우는 것만으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준내게 큽니다. 행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뭔지, 우리가 어딜 보고 달려야 할지를 아주 깔끔하고 쌈박하게 제시해주죠. 행복은 운이나 과거에만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금연과 운동, 적절한 음주, 배우려는 의지, 안정적인 결혼 생활과 성숙한 방어 기제 같은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하찮은 요소에 의해서도 움직이죠. 물론 마냥 쉽진 않지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해보면 또 터무니없이 어렵진 않습니다. 이미 알코올 중독 전적이 있는데 어떡하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방어 요소 몇 가지가 압도적으로 쩌는 사람들은 없는 방어 요소를 커버하고 행복한 삶을 꾸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자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이 지표들이 뭘 목적으로 하는지만 보십시오. 오로지 관계와 그 관계를 오래 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이죠. 결국 행복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연구 못 믿겠는데요. 물론 벨론트도 스스로 얘기하듯이 해당 연구는 보편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살았던 하버드 졸업생, 달동네 출신 백인 남성, 천재 여성들이 인류를 대표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성인 발달 연구이자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인류 최선의 시도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동양 철학에서 최고로 중요한 핵심 사상이 인임을 고려해 보면요, 이 교훈은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인간이란 종에게 주어진 진리임을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님들, 우리는 종종 너무나 단순한 걸 놓치고 허접대곤 하지만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공략법은 정말로 유일합니다.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배워서 연인과 친구와 가족과 동료를 정말 열심히 사랑하는 거죠.